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한자를 자원과 함께 풀어주는 시기오만가지 서범식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 삼아 보시고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보기만 하기 바랍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반복해서 보기만 하셔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자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연하장을 아십니까? 이제는 추억 속의 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아는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때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고 연말 연시에는 연하장을 보내곤 했는데 말입니다. 내용은 새로운 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써서 보냈던 연하장들을 대신해서 이메일이나 카톡의 이모티콘으로 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익살스러운 이모티콘을 받고 나서 한번 씩 웃을 수 있으니 즐겁기만 합니다. 이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우리 때는 말이야 이모티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하고 말이지요. 그럼 과거 핸드폰이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새해 인사를 나누었을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호작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을 들어보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림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안동에 있는 학봉 김성용 선생님의 유품 전시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도 이 그림은 명나라 장수로부터 선물을 받은 그림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화에 대표로 등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전면을 바라보고 있고 그 옆에는 잘생긴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 가지 위에는 의뢰이, 까치가 앉아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져 있다고 해서 호작도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조선시대에 연하장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왕에 시작하였으니 그림과 관련된 한자 몇 글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작도는 호랑이 호자와 까치 작자 그리고 그림 도자를 사용을 합니다. 호랑이, 까치, 그림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호랑이 호자는 호랑이나 용맹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호랑이는 예나 지금이나 용맹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에게 호랑이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였지만 신비로운 영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호자가 쓰인 글자들 대부분은 용맹함이나 두려움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갑골문에 나오는 호랑이 호자를 보면 얼룩무늬가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 그림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얼룩 줄무늬입니다. 까치 작자는 예석자와 세조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예석자는 옛날이나 오래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갑골문에 나오는 예석자를 보면 흐르는 물 아래로 태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강물이 범람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석자는 아주 옛날에 발생했던 대홍수를 그린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홍수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 옛날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조자는 모든 새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세조자의 갑골문을 보면 두꺼운 부리와 큰 눈이 묘사된 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새추자가 있습니다. 사전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세조자는 꽁지가 큰 새를 뜻하는 것이고 새추자는 꽁지가 상대적으로 짧은 새로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숫자와 세숫자는 새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붓숫자로 쓰일 때에는 대부분이 새의 종류나 새와 연관되는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가치작자 이 글자는 1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어려운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가치작자를 21일, 즉 37일의 새로 외웠습니다. 20일자와 한일자가 합쳐지니 21일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세숫자가 있으니 가치석자는 21일 새가 되는 것이죠. 그림도자는 그림이나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림도자는 변방지역을 그린 지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도자에는 지도라는 뜻 외에도 꾀하다, 계산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자 공부를 했으니 다시 그림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치와 호랑이의 그림이 결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우선 호랑이는 탐관 노래와 같이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까치는 민초를 대표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때 호랑이는 바보스럽게 표현이 되고 있고 까치는 당당하게 묘사가 되면서 호랑이가 까치에게 쩔쩔매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자적 도상은 조선시대의 신분사회를 해학적으로 비판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까치 호랑이의 배경에 보이는 소나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설명입니다.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까치는 인간의 기륭화복을 좌우하는 선왕신이 천지사방 가운데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까치를 시켜서 호랑이에게 신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호랑이, 소나무, 까치의 결합은 세 가지 영혼을 합친 것으로서 이들은 나쁜 귀신을 물리치고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까치, 호랑이의 의미를 중국의 표범과 까치 그림과의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어로 표범 표자는 소식을 알린다는 알릴 표자와 같이 바오로 발음이 됩니다. 보통 까치가 울리면 기쁜 소식이 온다고 해서 기쁠 희자와 까치 작자를 써서 희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까치와 표범의 그림이 만나면 보희, 즉 기쁜 소식을 알린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소나무는 정월, 즉 음력으로 1월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위에 까치가 앉아있고 그 아래 표범이 있는 그림은 한자로 표현을 하면 신춘보희가 되고, 즉 새봄에 기쁜 소식을 알린다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점차 그림의 원래 뜻이 잊혀지면서 표범 대신에 호랑이가 그림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어떤 그림은 머리는 표범인데 몸에는 호랑이 무늬가 그린 것도 있습니다. 호작도 또는 표작도는 임진란 때에 우리나라에 왔던 명나라 장수들로부터 유래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시기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명나라 장수들이 화공들을 통해서 표작도를 그릴 때 화공들에게 명나라에서부터 가져온 표작도를 보고 그리게 했거나 또는 표범의 모습을 말로 설명을 하였을 것인데 이때 표범을 한 번도 보지 못한 화공들에게 호랑이 비슷한 동물이라고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작품들을 보면 전문의를 하고 있는 표범을 그렸고 이후 호랑이도 표범도 아닌 이상한 동물을 그렸으며 17세기 이후가 되면서 표범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호랑이만 남게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 호랑이는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시기의 생각입니다. 오늘 같이 알아본 글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의 줄무늬를 강조해서 그렸던 호랑이 호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대홍수를 그렸던 예석자 이 글자를
나는 21일로 기억했다고 말을 한 예석자가 있습니다. 새를 총칭하는 새숫자와 새추자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글자들은 새의 의미로 같이 혼용을 해서 많이 쓰이고 있다고도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꾀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림도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설날 아침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기쁜 소식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기오만가지 서범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